안녕하십니까 알파프로 회원 여러분. 오늘 힘든 잠 이겨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알파프로 대표 송병주입니다. 2020년도 6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21분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다이나믹했죠. 아니 사실 좀 무서웠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시장 분석, 또 회원님들과의 또 면담, 또 시장에 대한 분석 등을 하면서 아직까지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다들 조금 식사를 가신 분들도 저희 직원들도 계시고, 또 잠깐 쉬고 계신 직원들도 있는데, 저희는 오늘 야근이라서요. 야근하는 가운데 저도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주말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아니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방송 하나를 녹화하고 퇴근하려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아침 브리핑은 오늘 상당히 많이들 보셨는데요.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파락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10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났죠. 거의 10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절대로 겁내지 말아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분명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자리에서 시장은 분명히 조정을 받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2200포인트라는 구간대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강해져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 트레이딩을 자제하고 현금을 확보하면서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는 흐름대로 잘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구간을 설명드릴 때 아침에 말씀드렸죠. 개파락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놀래서 투매에 동참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투매를 하지 않았던, 투매하지 않은 사람이 이긴 장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결과가 확인되어지는데요. 아침에 거의 100포인트 정도의 하락줄이 나왔지만 종가상으로는 그 하락폭을 한 60% 정도 회복을 하면서 마이너스 44포인트 정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퍼센트지로 따진다고 하면 2.4% 정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폭락한 것 대비하면 상당히 선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 점 때문에 제가 알파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알파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두고 이런 구간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오히려 반등하는 포인트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 아주 극히 일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아침에 722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은 있었지만 코스피와 동일하게 일단 회복세를 보여줬는데요. 계속 회복을 하면서 한 1.45%, 11포인트 정도의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종가상의 진폭만 놓고 본다고 하면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러한 탄력들을 고려했을 때는 받아야 될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 좀 속상하시겠죠? 네, 건전한 조정이긴 하지만 좀 주의가 요게 되는 부분은 개파락이 좀 컸다. 또 이제 개파락이 컸던 부분들이 사실은 단순하게 국내 증시의 문제만 있던 부분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와 함께 이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무조건 안정적이다라는 단어로 재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강하게 견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라고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대장이라고 말씀할 수 이야기하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사실 3%급 이상의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IT 쪽에서의 강한 조정에도 부족해서 자동차 쪽 현대차와 기아차들도 4%, 2%급 조정을 보여줬는데 오늘의 좀 히어로들이 좀 있죠? 이 정도로 많이 망가졌지만 우리 지수를 어떻게 견인시켰을까 라고 되돌아간다면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를 무너뜨렸던 이유가 뭡니까?
이 다우 지수를 무너뜨리고 나스닥 지수를 무너뜨렸던 내용이 뭡니까? 다른 점 아니죠? 바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우려감이 있다는 게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상자 또는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제2의 확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현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죠. 근데 이런 점들을 사실 역발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나스닥, 기술주엔 뭐가 있습니까? 뭐 IT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바이오가 될 수 있겠죠. 바로 바이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히 영웅이 등극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였고 7.7%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옆에 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뭐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을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당장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 비대면 산업에 관련된 부분, 온라인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강자 기업들은 주가를 견인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굴뚝산업이라 표현하는 기존 산업들이 주가 흔들림이 존재하여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약세가 주가에 영향을 준 부분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주도하였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결국은 핵심적인 카드로 등극하면서 우리 시장을 모두 견인하는데 성공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젠 중요한 국면에 접근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의 글로벌 시장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 우선적으로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다우 선물이라든지 현재 시간에 거래되고 있는 해외 선물 시장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사실 또 간단 명료하죠. 지난밤에 워낙 폭락을 강하게 맞았기 때문에 폭락을 강하게 맞았다. 다시 말하면 낙폭과대에 의한 회복세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 차트에서 나타나는 그림처럼 아직까지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 이 점이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떻다? 이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 선물은 현재 시점에서 낙폭과대로 인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안정권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금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 가격인데요. 현재 금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다시금 좀 재회복을 하기 시작했죠. 1743포인트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금 가격의 상승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달러, 그 다음에 금 이런 점들이 왜 현재 시점에서 부각이 됩니까? 반대로 왜 유가는 현재 시점에서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까? 왜 그러냐면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소비를 많이 못하죠. 이동을 많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동하려면 뭘 탑니까? 대중교통을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어떤 교통수단에 들어가겠죠. 그럼 교통수단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오일, 기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기름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까 오일의 재고가 넘쳐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넘쳐나니까 오일을 보관할 공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빠진 겁니다. 반대로 금이나 달러 같은 건 어떻습니까? 세상이 좀 혼돈스럽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럽죠. 무서우니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자산을 보유해야 돼. 그게 바로 금이라는 거죠. 왜? 금은 아직까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현재와 같은 불안 요소에 따라서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금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은 시장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좀 좋지 아니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만 본다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 금 가격의 움직임들을 놓고 보면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안정권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미국 쪽 선물 시장의 움직임들이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라 말씀드립니까? 아직 정상적 구간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오늘 폭락한 이후에 바로 회복을 하면서 시장의 견인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현재 견인력이 정상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떻다?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온전하게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투매를 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단순히 저점을 찍었다, 저점을 확인했다,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뭐가 있다?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직까지 좀 주의가 요구되는데 오늘 장중에도 간간히 회원님들께서 문의를 하셨던 부분이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여기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답변 드렸죠. 회원님 지금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이쪽으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2월달 3월달과 같은 코로나 사태처럼 대비를 해야 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조정폭이 남아있긴 하지만 AI까지 움직이면 우리가 인지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대응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구간은 일정 구간 조정을 받겠지만 결국은 지지력을 회복해서 재반등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니까 당장 월요일부터 시장 좋아진다는 뜻이네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 시가에 폭락하니까 어땠습니까? AI가 우리 알파가 종목들을 대거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장 끝날 무렵이 되니까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들을 사용했죠.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현금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반등 시 또 알파는 줄이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현금 확보에 집중을 하면서 다음 패턴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시장이 빠져도 당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1000포인트 빠지겠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2132포인트입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1100포인트 갈까요? 안 갑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밴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타고 계신 자동차 엄청 좋은 차를 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자동차의 매턱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260km가 제한 키로 속도죠. 거기 넘어가면 차는 그 속도에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한이 존재한다.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100포인트가 빠지면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이고 그 반등을 이용한 것이 우리 알파고, 우리 알파가 그걸 대응했다고 하면 다음 월요일도 그런 대응이 좀 필요로 하고 그 대응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시금 재매입을 하면서 포인트를 찾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우리 시장은 안정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비대면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런 점들이 잠깐 다시 시장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3월 코로나 시점도 보신다고 하면 막 확진자가 나온 시점보다 그 조금 지난 1, 2주 뒤부터 결국 주가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안정감을 찾고 이번에 눌렸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크게 받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주식을 사지 못했어. 그래서 마음이 급해. 오늘 당장 주식을 사야겠어가 아니라 지금은 알파한테도 또 우리 투자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두시면서 현재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된다. 왜? 이미 4월, 5월, 6월 이 구간에서 올라온 주가의 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움직임들이 오늘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우 선물들,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엇이 아직까지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 미국이 본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본장의 마감을 보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새롭게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아직까지는 어떻다? 지난 월요일 날부터 저의 의견은 동일한데, 보수적인 전략을 통해서 현재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파프로는 현재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수익 증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 AI도 또 우리 사람들도 모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끌면서 회원님들께 현재 구간들이 반드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장세가 상당히 무거웠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말 충분히 체력 회복하도록 하시고, 제가 다음 주를 아침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어떤 식의 대응으로 한 주를 준비해야 될지 좋은 전략 구상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프로였습니다.